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정말 너무나도 익사이팅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나머지 시간도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연단 뒤에 있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 또 못합니다. 손을 워낙 많이 쓰고 핸드 제스처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기보다는 그냥 한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넘쳐서 연설을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를 하고 싶은 내용은요, 먼저 간략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프랑스계, 미국계이지만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조직 내에서 예술적 개입이 뭐고 또 어떠한 논리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사례 연구, 유럽 전체에 있어서 지난 한 5, 6년 동안 사례 연구를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말하면 통역사가 저에게 신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내에서 조직 내 예술적 개입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드리고요. 제 동료들이 오후에 나와서 사피아오가 아란차 씨가 나와서 또 구체적으로 각 국가별 사례를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은요,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업의 사례는 그분들에게 듣고요.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이론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피라와 아란차와 다른 동료분들과 저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회 쪽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래시라는 제목 하에서 창조적 충돌이라는 하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술이 가치를 좀 더 부과해 줄 수 있을까? 모든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좀 더 통찰력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주오바니 씨가 설명했던 이론적인 것들을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국가의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WZB라고요.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인데요. 어떤 단체냐? 먼저 독일 연방의회가 1969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겠지만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가 되었었죠. 배경은 무엇이냐? 연구와 학계 쪽에 있어서 뭔가 좀 더 국제화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더 다학제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학계 내에서 연구가 다학제적인 연구를 해보자라는 목표로서 출범이 되었습니다. 기초 연구를 하면서 나아가서 어떻게 사회 내에서 정말 깊이 있게 범세계적인 글로벌화된 세상에서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주력을 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 연구 더하기 현대화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죠. 사회과학 연구소가요, 사실 유럽 내에서 이렇게 대학교 밖에서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160여 명의 독일 그리고 국제 연구가들이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이 연구 단체 이름은요, 바로 2008년도에 만들어진 새로움의 문화적 자산 Cultural Sources of Newness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요, 과연 조직 내에서의 예술적 개입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혼동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오바니와 저는 좀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학계 내에 흔히 그런 일이 있죠. 담당가들이 다양한 용어를 쓰죠. 그런데 제가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예술적 개입을 포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경험을 한번 탐색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모색했던 수많은 것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제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사람, 제품, 관행,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한 예술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직과 함께
만날 때 이게 바로 예술이 조직 내에 개입을 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었습니다. 가끔 지오바니하고 저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연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좀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적 개입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때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조바니가 아까 말을 할 때는요. 사실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지속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할 때 조직 내에서 예술적 개입은 물론 몇 시간짜리도 있지만 며칠짜리도 있지만 몇 달짜리도 있지만 나가서 수년짜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왜? 조직은 어떨 때는 몇 시간 동안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몇 시간이 정말 기억이 나서 평생 기억이 되거나 몇 년 뒤도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커질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프로덕트, 제품, 아까 프로그램이라 했죠. 지오바니가.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개입이라는 용어로 쓰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술 형태, 제가 만나지 않은 예술 형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예술 형태를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 조직 내에서 개입하고 있는 예술을 봤더니 정말 별의별 종류가 다 있습니다. 조직은요, 정말 실험적으로 별의별 걸 다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좀 놀랐었습니다. 핀란드래요. 제가 왜 핀란드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오바니 때문에 제가 자꾸 핀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에서 제가 정말 다양한 경우를 들어봤었습니다. 정말 한국 서울에서도요 다양한 예술 형태를 시도해 보는구나 라고 깨달았었습니다. 각 사례별로 기업별로 조직별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예술적 개입 제가 목도했던 것은요 가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가, 아니면 수동적. 사실 예술 수동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한데요. 예술이 과연 혹은 예술가들이 혹은 예술적인 제품들이 조직 내에서 어떤 정도로 참여를 하거나 개입을 하는가, 그건 수동적인가 적극적인가 이런 것으로 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 개입을 또 봤더니요 조직 내에서 모든 형태로서 모든 규모로서 또 모든 다른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따라서 저에게 있어서 어떤 전형의 예술 개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각각 개개인 것이 정말 다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가능성들 개연성을 우리가 탐색해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술적 개입을 제가 유럽 내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과연 각각 이해 당사자들 또 각각 다른 액터들이요. 그들의 목적을 세우고 나서 그 조직 내에서 예술적 개입을 시도합니다. 먼저 매니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매니저가 원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매니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스킬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리더십 스타일 또 나아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바로 예술적 개입을 시도합니다. 그 외에도 물론 이런 발전 필요하겠죠. 하지만 또 매니저들이 원하는 것은요. 혁신적인 조직의 발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매니저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제품, 신서비스에 융합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술적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직들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술적 개입을 시도해봅니다. 우리 한번 이 새로운 방법으로 예술을 한번 개입시켜볼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시도하는 매니저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보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술적 개입을 시도를 해볼 때 과연 매니저들의 경영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매니저의 입장 내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게 복합적일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저희가 피아와 라란차와 지난 몇 년 동안 추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과연 원하는 게 뭘까? 왜 예술적 개입을 조직 내에서 시도하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강화하고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예술적 개입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지금 계속해서 알콘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업 혁신을 예술의 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쪽에서도 정책 입안자들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술가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예술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조직 내에서 예술적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예술가들의 목적은 뭐죠? 만약 예술가들의 목적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술가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면 절대로 지속 가능한 예술적 개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많은 인터뷰를 해봤고 또 유럽 전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예술가들마다 목표가 다 다르더군요. 똑같지 않습니다. 매니저들과 목표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부 예술가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그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술 세상에서 고립되어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뭔가 예술 행위를 해보고 싶어 라고 답변을 했고요. 일부 예술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싶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배우면서 협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술적 기입을 해보고 싶어 답변을 했고요. 또 일부 혹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사회정치적인 의제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혹은 조직들을 좀 더 나은 근무지로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를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예술적 개입을 해보고 싶어 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조직 내에서 일을 해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라고 답변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들은요, 조직 내에서 일을 하면서 예술 행위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요, 조직 내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사교작용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르더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과연 조직 내에서 예술적 개입을 시도한다면 기여가 있을까? 왜 우리가 뭔가 주번이가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전 뭔가 배울 게 있을까? 제가 몇 가지 다른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문화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차원에서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조아버니는요, 이미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그 격차를 줄여나간다, 편차를 줄여나간다, 예술계와 기업계를 줄여나가자, 갭을,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술과 또 조직이 서로 만난다. 이것은 사실 서로에게 도전을 가하는 거고 서로에게 짜증날 수도 있고요. 사실 일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직과 예술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서로 융복한 바가 되야 되면 이를 위해서는 뭔가 실험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문화적, 비즈니스적인 논리를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하나의 거울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술가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럼 좀 다른 안목으로 조직을 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술가들은 봅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조직 내에서 지금까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지 못했던 상황을 그대로 꼬집어내서 이거를 시정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서 하나의 상호작용, 즉 예술과 비즈니스의 상호작용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만날 때, 즉 이 격차, 예술과 비즈니스계의 격차를 줄일 때, 아까 조바니가 말했던 것처럼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요, 서로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좀 다른 안목으로 보겠습니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예술적인 논리로 본다면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술가 입장에서 본 예술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신선한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관습처럼 존재해왔던 이런 행동 형태를 다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문호를 개방해서요,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조바니가 잠깐 힌트를 주었죠. 이런 용어를 썼었습니다. 조바니가 이모션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체하고 이모션이 서로 같이 일조라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나아가서 우리의 인지도를 제고하면서 또 어떤 휴머니티, 인류애를 좀 더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조직 내에서의 인류애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 존재하지만 레벨이 좀 낮죠. 일부는 많을 수도 있고 일부는 추구하는 적도 있고 일부는 적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조직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그 인간적인 측면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류애적인 측면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술가적인 논리에서 본 예술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동질감을 창출해 줍니다. 서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모션의 뜻이 뭐죠? 이모션은 서로 케어링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핌입니다. 뭔가 행동을 취할 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학계 입장에서 또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많은 모델은요, 어떤 인지적인 차원에서 분석적인 마음 자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석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석하지 말고요, 예술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면, 예술가들 끌어들인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뭔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신선한 방법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께요,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아주 거대한 철도 교통회사이죠. 이 회사의 목적은요, 무엇보다도 민영화된 교통회사이긴 하지만요, 경영진들이 가치관을 찾아서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리더십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조바니는 이것을 가치라고 표현 안 하고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이 밸류들을 어떻게 하면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술가가 경영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자극을 주어서 리더십의 밸류가 뭔지를 찾으려고 했었죠. 물론 이건 대화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주제가 아닙니다. 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니?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생각할 시간도 없고요. 이런 것을 경영진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찝찝하죠. 그런데요, 시도를 해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성찰을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 또 내가 이 조직을 이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지를 한번 피력해 보도록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반나절 정도 정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강력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들이요, 그 조각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했었습니다. 벽에다가 직접적으로 각각의 참여자들이요, 본인이 육필로 쓴 성명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조직의 리더로서 정말 이끌고자 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써보는 것이죠. 참가자들에게요,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 마치 나의 존재감을 영원히 여기 조각을 해놓고 남기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난 반나절 동안 느낌과 비슷하죠. 사람들이요, 직접 이런 조각을 해봤더니 리더십의 가치가 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정말 이 가치를 준수하고 싶다는 느낌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이 새로운 경험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지 이것을 뭐 한 번 일시성 행사가 아니라 이것을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모든 매니저들이 예를 들어서 새롭게 승진한 사람들이든 새롭게 외부에서 영입한 매니저든 이 과정을 우리가 다 밟아보자. 그래서 직접 손으로 한번 벽에다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보는 걸 해보자. 트레이닝 센터 옆에다가 해보도록 했었습니다. 베를린 옆에 있는 회사인데요, 민영화된 이 교통회사가요, 이런 식으로서 정말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독일의 사례인데요, 무빙월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요, 무빙월, 이사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포장이사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그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인데요, 독일에 그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였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해봤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한 번도 이러한 시위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경영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겪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죠. 뭐가 문제지? 우리 회사가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법을 찾기 위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일찍이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술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이 회장이 참여했던 회의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CEO가 진짜 강력한 경험이었다. 예술과 같이 해봤더니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용기를 얻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자. 조직 내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됐던 것이죠.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CEO가요, 베를린에 가서 예술가들을 찾았습니다. 현재 문제가 뭐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파업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까라고 예술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결정을 내렸죠. 회사가 어차피 상위 60여 명이 베를린에서 매번 회의를 하기 때문에 경영진 회의 한 이틀 정도 다 모여서 한번 직접 이 낙서 글씨를 쓰는 예술가들을 모아놓고 한번 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써보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들의 비전을 직접 시각화시키는 것이죠. 뭔가 동질감
이질감을 느끼고 또 동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매니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영진들 톱 매니저들이 그 포장이사 회사입니다. 뭐 이게 게임 회사도 아니고요. 뭐 비디오 게임 아티스트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독일에 있는 포장 이사 회사 하는 회사에게 지금 이런 예술가들을 불렀다. 너무 이상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와서 뭘 했느냐면요. 이 일회용 카메라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돌아다니면서 이 낙서를 하는 글씨 예술가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한번 예술 행위를 해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톱 매니저들에게 예술과 낙서 글씨를 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거의 극과 극의 예였습니다. 마치 예술과 비즈니스처럼 완전히 극과 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서를 하는 이 글씨 예술과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극과 극이었죠. 그런데요, 낙서 글씨 예술가들이 원했던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진지하게 민감한 이슈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봤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요, 일회용 카메라를 다 걷어갔죠. 그리고 나서 손에다가 뭘 줬느냐? 스프레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다 이렇게 뿌려서 글씨를 쓸 수 있는 스프레이를 줬죠. 이거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이죠. 근데 50살 넘은 이 경영진들이요, 처음으로 스프레이 캔을 손을 들고요, 길거리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술가들이요, 큰 영역을,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 내에서 포장이사 쓰시는 분이 쓰는 이 그 종이 같은 걸 벽에다 쭉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큰 공간에다가 벽에다가 마치 베를린 장벽처럼 정말 우리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독일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벽에다가 포장이사 때 쓰는 그 종이를 다 깔아놓고 스프레이 캔을 갖고 지금 당장 느끼는 이 조직 내의 이 분위기를 그대로 한번 그려봐라고 시켰던 것이죠. 어떤 예술가적인 방법으로서 한번 그대로 이 조직 내 분위기를 한번 써봐. 그런데 좀 놀랐죠. 놀랐지만 해봤었습니다, 경영진들이요.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뭘 했느냐? 한 단계 더 나가라. 그래서 작은 그룹별로 나눠서 직접 이 스프레이 그러니까 페인트질을 할 수 있는 이 스프레이 캔을 갖고, 물론 이 낙서 예술가들과 함께 바로 베를린 장벽처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작은 종이가 아니라 큰 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이런 베를린 장벽처럼 거대한 이런 벽에다가 지금 겪고 있는 경영진들이 감성과 문제점들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라라고 했던 건 정말 막강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역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낙서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조직의 비전, 미래의 형상들을 한번 그려봤던 것입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었어? 정말 새로운 거네? 라고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자신감 있게 내 스스로의 의견을 시각적으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내가 상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술은 전시하기 전까지는 예술이야. 그래서 경영진들에게 다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지금 포장이사 회사의 50살 넘은 경영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들을. 그래서 직접 나가서 베를린 중심에다가 전시를 해봐.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뭘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의 자기 성찰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우리는 문제 내가 이해해.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네. 이걸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원했던 것좀 이게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용기를 얻어서 이 프로세스를 이제 조직 전체 내에 해봤던 것입니다. 600명 종업원 모든 사람들이요, 베를린에서 8개 장소에서 해봤었습니다. 일단 업무를 중단하고 600여 명의 직원들이요, 본인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회사 내의 분위기, 앞으로 미래 형상, 원하는 것들, 이걸 다 표현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경영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경영진들 동료들과 함께요. 여러분 직원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지금 현재 문제가 뭐고, 우리 조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걸 한번 들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주 강력한 경험이었겠죠? 그런데요, 이게 새로운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요, 이미 계속해서 종업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요. 뭐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계속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었었죠. 그리고 또 숫자상으로 환산을 해서 알고 있었지만요. 눈으로 아주 강력한 색채감을 통해서 아주 큰 벽에다가 그린 그림으로써 현재 회사의 문제점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겠구나. 우리 조직이 좀 더 바뀌어야겠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독특한 모든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얼마나 독특성이 창출될 수 있는지 새로운 접근 방식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사례입니다. 제가 프랑스계이기 때문에 저는 프랑스 사례 연구하는 거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례는요, 누가 시작했느냐? 한 컨설팅, 유로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였느냐면요. 한 2년 5개월 동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개념적인 예술가들이 보통 한 4, 5개월 정도 직접적으로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니어 컨설턴트가 있었는데 주니어라는 분인데요. 아시겠지만요. 프랑스에서의 식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갔습니다. 프랑스 저녁 식사는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하고 예술가하고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안 될 것 같네. 이 격차, 아까 그 예술가하고 비즈니스 간의 격차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죠. 대화를 하면서 아니네. 갭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통점이 있구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대변하고 있지만 비즈니스계와 예술계가 오히려 좀 더 많은 공통분모가 있지 않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안 씨가요. 돌아가서 자기 이사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더 장기적인 예술적 개입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조직이 정말 새로운 면모로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물론 확정된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서 승인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예술가가 매일매일 조직 내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요. 거의 정식 직원처럼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술가들과 끊임없이 뭔가 상호작용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예술가들과 직원들이요. 뭔가 예술적인 게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중요했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했었습니다. 한쪽은 조직 내 대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설턴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 예술 비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한번 예술적 개입을 조직 내에서 해봤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격차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예술가가 컨설턴트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술가가 비즈니스맨이 되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예술가들과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한번 생각을 교류해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매니저가 예술가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매니저는 매니저만의 용어가 있고 매니저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좋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술가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개입이 정말 도움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조직 내에서 하나의 논리를 통해서 일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서로 좀 더 생산성을 형성을 해보도록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조직 내에서 머물면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가치가 있었던 것은요. 바로 아주 특이한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죠.
불편한 대화도 이루어졌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요. 또 이모션, 감성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근무지에 물론 이모션이 있지만요. 감성 표현 절대로 안 했던 거의 타부시되었던 것이죠. 금지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술가 개입을 2008년에서 2011년까지 하면서요. 서로 타부시됐던 것까지 대화를 했었죠. 여러분 아시겠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상상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술가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고 예술 작품도 한번 직접 보면서 같이 참여를 해봤더니 감성이 잘 컨트롤 되더라. 금융위기에서 겪었던 이 충격을 정말 잘 극복할 수가 있었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괜찮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 레지던스들은요. 예술가들이 직접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 그렸던 이 예술 작품들 직접 화랑도 갖고 있었고요. 전시도 했었고요. 국제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이 생겼던 것이죠. 예술가들의 개입을 통해서 얻었던 또 다른 프로그램은요. 정말 대단한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상상하지 않았던 건데요. 뭐 일반인들도 또 예술 비평가들도 초청을 하고요. 직원들과 함께 모두 다 모여서요. 같이 각각의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화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됐던 것이 절대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처음 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그냥 예술가 배울 수 있겠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겠지 생각했고 예술가들이 사실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속한 세상과 또 컨설턴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가 있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한 조직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 2개의 상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기업들이 그 새로운 소제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술가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예술적인 그림으로, 그러니까 포스터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매니페스토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요. 예술적 개입 프로그램이 이러한 매니페스토를 만드는데 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도구적인 것을 암시하는 단어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술 자체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예술을 뭐 도구로 사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그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 표현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는 차별화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예술가들과 대화를 하고 또 아트워크 작업을 하면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좀 더 명확하게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좀 더 잘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고요. 오후에 피아 씨와 아란사 씨께서 좀 더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 창조적 충돌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견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창조적 충돌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에서 그 예술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250개의 케이스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제로 예술이 기업의 수익성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신상품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상품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마케팅과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보 효과까지 의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은요, 의도치 않았던 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인적 자원 개발에 있어서 리더십과 창의력, 상상력을 배양함으로써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지 않은데요. Okay, thanks. 그래서 그 몇 가지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했던 말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치적인 결과도 나왔는데요. 덴마크의 한 건축 회사에 따르면은 예술을 도입함으로써 매출이 30% 신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1년 동안 예술적 개입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산성이 20% 개선되었고 병가 휴가도 줄어들고 있다고 스웨덴의 한 제조회사 중역이 얘기를 했고요. 또 스페인의 교통운송회사는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그 아주 특이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적인 수치로 예술 개입의 효과를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정책 기반가들은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 기업의 경영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요, 굳이 수치로 측정하지 않더라도 예술적 개입은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개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그 경영진들이 듣고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이것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예술적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개입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매니저들은 정책 기반가들이 원하는 수치를 근거로 효과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인 저의 연구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들과 직원들이랑 모두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관계에 그리고 팀원들 간의 관계, 다른 팀과의 관계가 좀 더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협업지향적으로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 환경이라든지 조직의 문화가 개선이 되었고 또 개인적인 역량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좀 더 예술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충만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 관찰을 하면서 매니저들은 예술적 개입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예술적 개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적 충돌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경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쓰여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CEO 분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수치를 줄 수 있는가, 정부 부처가 좀 수치를 원하고 있는데 예술적 개입이 어떤 수치적 개선을 가져왔는지 여쭤봤더니 CEO가 물론 수치를 줄 수가 있다. 지난해 대비 올해의 실적이 개선이 되었고 직원의 결근율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수치이지만은요. 독일에는 또 유럽 전체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또 결근을 줄이는데 기여를 해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업이 많은 상황에서 결근을 감히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 동안 예술적 개입을 해서 2시간 정도 결근이 줄어들었다. 2시간 정도 예술적 개입을 해서 2단위 정도의 생산적 개선이 가져왔다. 이러한 인과적인 관계를 확보하고 수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매니저들 스스로가, 직원들 스스로가, 예술가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예술적 개입이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고 이것을 직접 정책적 입안가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신들의 용어나 단어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이렇게 일반에게 공표가 된다, 퍼블리시가 된다.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결근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게 예술적 개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뭐 실업률이 줄어들어서, 물론 우리 경제에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체적으로 또 힐링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1, 2일 동안 병가를 내야 된다. 그랬을 때 뭐 그 결근율이 좀 늘어났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적 개입의 효과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동일한 시점에서 작용을 했을 때 이게 예술적 개입의 효과다. 예술적 개입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인과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 창조적 충돌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은요. 대부분의 그 사례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예술적 개입이 조직 내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점을 맞춰줬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사회 전반으로 그 여파가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것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술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문화적인 활동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그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가족 환경,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직원들이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더라라고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술적 개입은 또 많은 경우 고객, 공급업체,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조직과 조직 간의 그 의사소통의 장벽을 허물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개선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이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사회 전체에 더 큰 가치가 돌아가게 됩니다. 조바니 교수님께서 예술적 개입이 어떻게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발견한 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케이스 스터디를 연구를 했는데요.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은요. 경영진이나 정책 입안거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뭐 경쟁력 향상, 혁신력 향상의 목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시킨다거나 또 직원들 간에 서로 도와주면서 협업을 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도 좀 더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윈윈 상황의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예술가들의 용어는 아니지만은요. 어쨌든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나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면서 윈윈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을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하게 되고 예술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술가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답변을 찾으면서 자신들의 혁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너무 제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했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예술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직원들과 예술가들이 스스로가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술적 개입을 또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적 개입이 너무나 경영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가치를 찾는지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도 이러한 예술적 개입이 좀 더 가치 있는 경험이 되고 그 예술가의 예술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시켜지지 않는다면 조직 내 예술적 개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진정한 의미에 정말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왜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가치 창출만을 위한 것이라면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술적 개입을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에게 예술적 개입이 어떤 가치를 주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안심하고 안전하게 직원들과 예술가들이 예술적 개입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좀 더 포괄적으로 목표, 비즈니스와 정책적인 목표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적 개입이 일단 소위 말하는 저희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을 위해서 그 예술적 개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터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조직과 조직 간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즉 사이 공간이죠. 이 인터스페이스에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션을 통해서 질문과 액션을 접합할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서 머리로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답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인터스페이스에서 좀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자신이 해보지 못했던 것, 조직에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조직의 경계선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요, 이걸 테스트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경계선을 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인터스페이스 내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집단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기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Whether they are a couple of hours. 예술적 개입은 뭐 하루에 2시간, 이틀, 1년 동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일시적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경험 스스로가 매우 기억에 남고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예술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술적 개입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주요반이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예술가들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조직이 분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응을 관리를 하면서 또 저항이라든지 의심까지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술가가 에너지였다. 그 예술가 자체가 에너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에너지가 있지만 이것을 안심하고 그 직장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요, 예술가들이 뭐 저항이나 의심에 당면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진이나 일반적인 컨설팅 프로젝트에서는 저항이라는 것을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술가들은 저항은 에너지다. 저쪽에 에너지가 있구나. 저걸 어떻게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들은 이러한 저항을 하나의 긍정적인 힘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소외시킨다거나 나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자신들 스스로가 또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지속적인 이미지로 이 경험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이미지도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사람들끼리 같은 음악을 들었다. 그럼 음악도 하나의 이미지가 돼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인터스페이스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느꼈던 힘과 에너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한 예술적 개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술적 개입이 어떻게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세 가지 요소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리더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리더는 일단 비전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적 개입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파리에서 있었던 케이스는 직원이 진행을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이사진들에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직의 여러 가지 부분과 레벨에서 예술적 개입의 아이디어가 올 수가 있는데요.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 없으면은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합법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최고 경영진이 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술적 개입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용기와 시간을 내서 그 예술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경영진들이 예술을 통해서 그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술적 개입 자체는 그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달성하고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예술 기반 경영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영 상황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술이 바로 이렇게 미지의 영역에 진출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영진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드시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경영대학원의 모델은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나 미지의 세계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는 지금 현재 경영대학원의 교육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술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용기를 내야 되고 미지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또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직원들이 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고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바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원들 스스로에게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희 예술적 개입의 서너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 매니저가 프로젝트만 시작만 해놓고 팔로우업을 안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인터스페이스에서 뭔가 파워풀한 것을 경험을 하고 또 그랬지만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조직 전체나 경영진이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안정감, 안도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울 때는 매우 두렵습니다. 이 두 개의 바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예술적 개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신체를 참여를 하고 또 새로운 표현을 하다 보면 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게 예술적 개입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학습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예술이나 예술가를 도구화시키거나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고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확실성을 예술을 통해서 좀 더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Yeah. No, it hasn't changed. Wait a second. I think I've forgotten how to do this. I'd like to have the next slide. 다음 슬라이드로 가고 싶은데요. 이 클리커에 작동을 했네요.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예술적 개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 중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술적 개입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재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아까 지오바니 교수님께서 기업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 간의 갭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서로 두 개가 만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국가마다 틸트, 커넥션, 임프로버블과 같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술적 개입을 전문적으로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개기관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시장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또 경영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러한 예술적 개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개기관들은 조직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조직들이 어떤 분야에서 예술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개인적으로 예술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딱 난 이런 종류의 이런 유형의 예술가랑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재기관이 그 예술가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업의 니즈에 맞는 예술가들을 파악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중개기관이 적합한 예술가들과 매치를 시켜주었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중재기관들이 그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펀드를 확보를 하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전체 프로젝트의 재원을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과 기업들의 기여금을 가지고 이러한 자금을 확보를 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개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중개기관들이 기본적인 또 출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재기관들은 또 예술가들을 교육시키고 준비를 시켜서 예술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술가들이나 경영진들을 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코칭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조직 내에서 예술가들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중재기관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직원 스스로가 아니면 조직 전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각각의 조직들은 자신들이 배웠던 경험을 또 예술적 개입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다른 조직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고 효과 있는 학습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기관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연구가 끝나고 났을 때 중재기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그 예술적 개입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스페인도 다르고 프랑스와 스웨덴도 다릅니다. 국가마다 예술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나 맥락도 다르고요. 문화부의 역할, 교육부의 역할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술적 개입을 또 아시아 맥락에서 살펴볼 때도 어느 정도까지 예술적 개입이 문화적 가치와 철학과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그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예술을 통해서 그 조직을 자극하고 또 마인드셋을 바꾸도록 그 자극을 주고 촉발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을 저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분 저희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날 기업들은 그러한 예술의 역할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 그 어떤 촉발이라든지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뭔가 그 스트레스를 없애고 힐링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산업 부분, 산업마다 좀 역할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저희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이 뭔가 자극을 주고 촉매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술의 역할이 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차이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각 국가마다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예술적 개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각 국가마다 각각 다른 맥락과 문화를 존중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예술적 개입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술가들이 조직과 예술의 경계를 좀 더 잘 넘나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들이 조직에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변의 예술가들이 너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냐? 기업이랑 협력을 하냐? 예술가가 그래서 쓰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에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도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예술가들이 기업에서 일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를 코칭할 필요도 있습니다.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실패를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적 개입에 대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면서 또 이게 과대 포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 개입의 한계, 문제점, 실패를 또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술적 개입도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파워풀한 것들은 모두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 예술가, 경영진들, 학자들이 협업을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사회 예술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예술적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느 쪽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적 개입이 수년 내에는 관심과 인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시간에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계속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